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서 17번 영화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은 가하고 나라는 두 개의 글로 되어 있는데 가는 4문단짜리고 그 다음에 나는 3문단짜리 글입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바쟁에 대해서 영화이론을 설명한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영화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이론을 주제 통합으로 보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결국 주제가 동일한데 그 주제가 영화이론이에요. 근데 영화이론을 바쟁의 영화이론과 정신분석학의 영화이론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가문단 바쟁의 영화이론은 글의 구조가 일문단에서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야. 바쟁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럼 여기서 핵심은 객관성이겠지. 그래서 그 시대 현실이든 내용이든 뭔가 객관성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이론가인 바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이미지를 믿는 것과 현실을 믿는 걸 나눠서 설명하는데 제가 주황색으로는 이미지를 믿는 걸, 그 다음에 현실을 믿는 건 녹색으로 나눠서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렬적으로 바쟁의 이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쟁의 견해를 정리하는 식으로 가문단에선 바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영화이론을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주제통합적 읽기의 핵심이 되겠죠. 가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요런 것들 또는 뭐뭐는 뭐라고 했다 요런 서술이 나오면 요런 것들은 우리가 수능 독서에서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요런 식으로 도입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지. 그래서 주장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영화는 세상을 향한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그렇죠, 여기 나와버렸네,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요게 우리가 아까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했던 포인트입니다. 객관적 인식, 현실을.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그래서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다. 바쟁은 이러한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 그러니까 현실이란 건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이 있는 상태야.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결국 뭐야? 리얼리즘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드러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요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얼리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리얼리즘이다. 바쟁은 이러한 영화를 표현할 때 영화 감독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영화의 형식을 중시합니다. 왜? 이미지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통해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법을 얘기하는데 몽타주라는 것과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하는 기법이야. 몽타주, 제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 몽타주라는 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지.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더니즘 기법인데 몽타주는 이게 포인트야.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결합,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게 몽타주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색종이, 그림, 밑그림이 있는데 그 밑그림에 색종이 빨간 색종이, 파란 색종이, 녹색 뭐 이렇게 색종이 붙여가지고 하나의 그림 완성하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요런 게 몽타주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시나리오 이런 데서 이 몽타주 기법을 쓰기도 해. 예를 들어서 범죄자
나오는 영화 보시면 돼. 범죄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를 이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몽타주를 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경찰서 갔는데 경찰관이 묻는 거야. 키는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키를 말해. 그랬더니 눈은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머리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입은요? 얼굴 형태는요? 요런 식으로 해서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합쳐냈죠. 이런 게 몽타주야. 그래서 몽타주 기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몽타주는 대략 저런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도록 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지금 이미지를 믿는 감독의 기법이라는 거지. 이러한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그치, 아까 의도에 따라 뭔가 만들어내는 걸 했죠. 관객의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맞지? 여러 개가 있는데 걔를 합쳐서 하나의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하나로만 해석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몽타주의 아까 그 느낌을 살려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문단에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그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문단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3문단을 가시면 이번에 현실을 믿는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했던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이런 말들이 나오면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아까 리얼리즘이라 했으니까 변형되지 않아. 아까 오히려 얘는 이미지를 더 믿었기 때문에 변형이 핵심이었어. 근데 얘와 달리 현실을 어떻게 보여줘?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이 우리가 현실을 믿는 감독의 느낌이다. 그래서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얘기를 합니다. 롱 테이크는 아까 요거랑 좀 비교하기 좋죠. 숏. 그러니까 얘는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잖아. 변형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롱 테이크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길게 찍어버리는 거야. 그럼 길게 찍는다는 건 짧게 찍어가지고 합쳐버리면 뭐 편집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편집하고 여기 있는 걸 일로 놓고 여기 있는 걸 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변형이 된 거잖아. 근데 롱테이크는 어때? 쭉 찍어버리면 이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게 경향이 강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가 있는데 딥 포커스란 근경에서 원경, 근경은 가까운 거죠. 원경은 멀리 보는 거야.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그치, 요런 게 핵심이야. 선명하게 보여줘 버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면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현실을 믿는 감독인 거야.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이게 핵심이야. 끊김없이 길게 촬영을 해버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사건과 관객의 영화 체험에 시간이 1차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그치,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현실 그대로의 느낌을 줄지. 길게 찍었으니까. 바쟁에 따른 이런 거 아까 내가 뭐랬어요? 주장을 할 때 쓴다 했죠. 이러한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의 전체와 사건 연결을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 왜? 길게 찍었잖아. 그럼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이, 사물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왜? 그래야지 뭔가 리얼리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이 들겠죠.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왜? 현실같이 느껴지게 만들고 싶은 거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이라는 건 뭔가 추가하는 거야. 앞에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향을 선호했다. 왜? 뒤에 때문이다는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이유 근거 그게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버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서 현실을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가 돼야 되는데 A로만 드러낸 거야. 그렇다면 뭐야? 작가의 그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작가가 뭔가를 결정해서 말을 해줬다는 얘기잖아. 그거보다 현실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보여주려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열린 결말이 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리얼리즘 하니까 괜히 리얼하다는 건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건 결말이 그대로 있어야 될 거 같잖아. 아니야. 열린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즘이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왜? 잘 생각해보면 현실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요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다? 바쟁 입장에서의 영화 이론입니다. 그 다음 나글로 한번 가볼게요. 나글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 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영화 이론이야. 그래서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과 동일시, 그 다음에 카메라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시, 영화관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시. 그래서 정신 분석학 영화 이론에서 핵심은 동일시입니다. 동일시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다.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주장을 얘기하네요.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환영이다.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이 나왔네요.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에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은 영화와 관객의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아까 바쟁 입장에서는 리얼리즘, 객관성,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요런 게 핵심이었다면 정신분석학에서는 동일시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라든지 영화의 서사는 이야기야. 줄거리 스토리 이야기,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자신을 잃지. 그러니까 동일시라는 건 우리가 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동일시를 시켰다는 건 A와 B를 같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입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 얘가 얘한테 동일시했다는 건 얘가 얘한테 감정이입을 시켰다는 얘기겠지. 그럼 훨씬 더 정서나 태도를 보여주기가 좋겠지. 그래서 관객이 인물에 동일시 시키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동일시는 극 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그치? 이게 실제로 이 인물은 영화 자체가 소설이나 이런 픽션이잖아. 영화는 왜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지만 영화는 꾸며낸 이야기지. 변형을 시키고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물과 사물의 부재라는 건 실제와 다르다는 얘기야. 꾸며진 거니까. 근데 동일시를 시켜버린다는 건 이 꾸며진 것 자체를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 있는 꾸며진 공간에 있는 이 인물과 사물이 나처럼 느껴져 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위치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함으로써 허구적, 여기가 뭐야? 영화지. 현실, 자기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겠지. 그 사이 간격을 없애가는. 따라서 정신분석학의 영화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고, 그걸 몽상이고 앞에서 환상이라고 환영 얘기를 했죠. 상상, 환영, 몽상. 근데 그 간격을 줄여가는 게 동일시다.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에 따르면 또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카메라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시를 얘기하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뭔가 앞에 나왔던 걸 다 요약 정리하네요.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것이고,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 것만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카메라로 동일시된다는 게 그런 의미야. 배제된 걸 우리가 관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본 것만 보게 되는, 이게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의 주장이다. 그 다음 영화관 환경에 따른 동일시입니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왜?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환영으로 인식하기, 환영 또는 상상, 몽상 이런 걸로 인식하기 힘든 거야. 왜? 생각해봐. 아까 영화 중간에 놓여서 내가 밖에 있는 내가 이 인물이나 사물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했잖아. 이게 동일시였잖아. 이 거리 차이가 굉장히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도 거리가 있다는 건 멀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객관성이 든단 말이야. 동일시가 되려면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문학에서도 뭐야? 그치, 몰입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가깝게 몰입하게 만들어 버리면 내가 얘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영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영화관의 환경도 동일시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카메라가 본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로 인해서 동일시할 수도 있고, 영화관의 환경이 다 주변은 어둡게 만들고 화면만 밝게 만들고 사운드나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을 하잖아. 그런 것들이 또 동일시의 조건이라는 얘기죠.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 요런 것들을 어디에 주면 딱 좋아요? 선생님이 노력만 하시면 보기에다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동굴의 비유를 준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가 제일 좋을 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나오는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동굴이 있어. 그럼 동굴에 사람이 있는데 빛이 여기에 있다고 해봐. 그럼 빛이 밖에서 안으로 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이 비친 동굴 안에 맺힌 상을 보게 되겠지. 그림자를. 그걸 진짜처럼 여기게 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스크린에 비친 허구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동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거리가 생겨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몰입하게 만들어. 비판적 거리를 생기려면 객관적 비판적 거리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영화가 환영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왜? 대부분의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 가나를 영화이론을 바탕으로 바쟁의 영화이론과 정신분석학의 영화이론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함으로써 영화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문제로 볼게요.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화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아까 방금 뭐라 했습니까? 영화는 나에서는 영화를 꿈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가에서는 뭐라 그랬어?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답은 1번.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쉬워버리네요. 그 다음에 가를 바탕으로, 그럼 바쟁이잖아. 바쟁의 영화적 기법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몽타주 얘기한 거 맞죠? 아까 우리 바쟁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 이미지 믿을 때 아까 몽타주하고 쇼컷을 합치는 거, 그 다음에 현실을 믿을 때 디프 포커스랑 롱 테이크,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몽타주를 활용하여, 그러면 둘 다 가에서 있었던 거네. 대립관계하는 두 세력을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 그치? 아까 몽타주는 어떤 걸 드러낸댔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 낯설게 만들어 버린댔죠. 어떤 걸? 익숙한 걸 낯설게 만든다. 그러니까 생소한, 낯설다야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 2번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숏으로, 아까 두 번째 거죠. 몽타주하고 숏 불규칙하게 교차시킨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원래는 한 번에 원테이크나 이렇게 찍어버리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불규칙하게 교차 바꿔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불연속적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가능하네. 3번 볼까요? 딥 포커스, 아까 현실 얘기했었지.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니지, 둘 다 선명하게라고 아까 얘기가 되었네. 4번 롱테이크, 현실이죠.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숏으로 길게 촬영하면, 당연히 길게 촬영해버리면 객관적이고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느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앞에서 얘기해서 짧게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연속된 느낌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 라는 느낌을 준다면 한 번에 찍어버리면 뭐겠어? 생동감, 현실감, 사실감 느끼게 되는 거지. 딥 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활용해요. 아까 현실이죠.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그치, 아까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요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5번 가능하네. 3번 관객은 요 관점에서 바쟁을 비판하랍니다.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깨닫게 한다는 거죠.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그치? 약간 바쟁은 뭐가 문제였어? 감독에 의해서 뭔가 다 영화적 기법으로 만드는 느낌이 강했죠. 리얼리즘이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 그럼 누가 중요해? 감독이 중요해.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 만들든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든지, 요게 바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독이 그렇게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관객과 상호작용하면서 수평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얘는 오히려 수직적이 가깝잖아. 1번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방금 여기 뭐라 했어?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라고 했으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2번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그렇게 본 적이 없죠. 오히려 아까 뭐라 그랬어?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드러내는 걸 선호한다 했으니까 저것도 잘못됐네. 3번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감독의 역량을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었잖아. 아까 감독을 두 개로 나눴잖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이라고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가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하냐 해서 중요성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감독을 나눈 거지 역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4번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한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쟁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아까 구분을 했잖아. 그리고 현실을 믿는 감독을 오히려 좀 더
지질했지. 그러니까 변형된 현실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이를 관객에게 전달한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해당하는 거지. 바쟁이 이를 중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5번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그치 내가 아까 상하관계로 보는 게 더 강하다고 했으니까 5번이 답이겠네. 정신분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 그러니까 기억은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이고 환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영화 장치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렵지가 않네. 5번 문제로 바로 가볼까요?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서 가의 바쟁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바쟁이 A인의 정신분석학이 B네요. 적절한 걸 설명을 합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객관적이었다는 얘기죠.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촬영 기법이 덜 들어갔네.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처럼 객관적이고 뭔가 현실 그대로 느껴지겠지.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서 아까 바쟁에 좀 가깝죠?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두 번째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뻔한 결말은 아쉬웠다. 바쟁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바쟁은 오히려 열린 결말을 좋아했잖아.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때 동일시시키는 것이 지금 보여야 됩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왜 세계의 평화가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네. A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첫 번째 영화에서 궁금증을 떠올리는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아니죠. 이미지를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는 감독이네. 2번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의 현실을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거보다 여기서 뻔한 결과를 했잖아. 그러면 열린 결말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열린 결말이 아니면 바쟁의 입장에서는 미결정의 상태의 현실이 담겨있다는 것을 따르는 바쟁의 관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번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와 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은 가와 나가 아니죠. 둘 다 가지 가. 4번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영화이기 때문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게 많아져서 뭐 해야 돼? 비판해야 된다 했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5번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은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치, 앞에서 보면 동일시해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서 감동적이었고 내가 세상을 주인공이 돼서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가에서 감동을 받은 거하고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자기가 뭐야? 허구의 세계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동일시랑 비슷한 표현이네. 답은 5번. 그 다음에 6번에는 문맥적 의미니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험에서 내신이나 이런 데서 되기가. 그래서 바쟁의 관점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리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 묶어서 바쟁의 관점이죠.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특징들, 동일시 현상, 그 다음에 동일시도 카메라, 현실, 영어 환경, 그 다음에 비유,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는 외워주시면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없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용 자체에 바쟁하고 정신분석학을 정확히 내용 전체를 알아두시는 게 문제풀이에 좋겠다 해서 적용 문제까지 보기 문제까지 깔끔하게 낼 수 있는 지문이고, 아까 말했듯이 동굴의 비유를 갖고 온다면 훨씬 있죠. 동굴의 비유까지 가져온다면 훨씬 더 응용 문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들 입장에서 재밌게 낼 만한 요소가 있는 지문이니까 정확히 한번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